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가정법 9번째 여러 가지 내용을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점에 그때 Q5 들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일찍 들어주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강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If only he was right 혹은 if only he were right. 일단 if only가 뭐죠? wish라는 것은 소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쓸 때 동사가 과거 혹은 had pp가 쓰이는데요. if only는 소원을 나타내되 wish보다는 더 강도가 큽니다. 소원하는 바가 더 큰 거죠. 그 외에는 나머지 가정법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was를 쓰나 were를 쓰나 동일한데요. was는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이고요. 원칙적으로 가면 비동사의 경우는 현재를 가정할 때는 were가 쓰이겠죠. 그것은 원칙이고요. 현실에서는 그냥 was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습니다. 물론 주어가 단수일 경우 가능한 내용이죠. 복수면 애초부터 were죠. 이런 식으로 현재의 강한 소원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과거의 강한 소원을 나타낼 땐 If only he had met Sally. 그가 Sally를 만났었다면 어땠을까? 정말 강하게 소원하는 거죠. had met라는 건 만났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때 못 만났고 지금도 당연히 서로 남남으로 지낸다. 이러한 느낌이 전달되죠. 그가 누군지 모르겠고 셀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가 셀리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느낌 들어가죠. 아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늦은 시점에 Q5를 좀 더 일찍 접했으면 어땠을까 할 때도 had pp를 쓸 수 있습니다. If only I had learned English with Q5 English. If only I had met Q5 English. 이런 식으로 Q5 English를 살짝 바꿔서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럼 if only를 써서 미래의 소원을 나타낼 수도 있나요? 이럴 때 if only 다음에 주어 would를 쓰게 되면 미래의 막연한 소원 혹은 현재와 정반대되는 거의 대조적으로 반대되는 그러한 부분을 바란다라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If only my friend would help. 나의 친구가 도와주기만 한다면 참 좋겠다 이러한 내용이죠. 앞으로 친구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고요. 지금 도와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럴 수도 있고 앞뒤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를 가정할 때는 전혀 안 도와준다.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러한 느낌으로 거의 현재와 대조적인 느낌으로 쓰일 수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Any one of us could have won. 우리 중 누구라도 could have won. 이길 수 있었다, 당첨될 수 있었다 등등 여러 가지 문맥이 있어야 되겠죠. could have pp 그러면 그럴 수도 있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니었다라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if 다음에 주어 동사가 필요 없죠. 우리 중 누구라도 이 부분 any one of us가 if를 대신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즉 가정법이라고 꼭 if가 쓰이는 것은 아닐 수 있다. if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 그 주어 동사 부분의 시제가 앞뒤 문장 속에서의 시제와 약간 다르고 그 느낌상 그랬으면 좋겠다. 이러한 느낌이 가정법인 거죠. 따라서 문맥 속에서 파악이 가능해야 되겠죠. I could have just died from embarrassment. 나는 부끄러워서 죽을 수도 있었다. 이때 just는 단지 죽을 수 있었다가 아니라 그냥 강조의 느낌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끄러워서 죽을 수도 있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다. 그러한 느낌입니다. 우리가 쉽게 쓰면 쪽팔려 죽겠다 할 때 die from embarrassmen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could have pp 그럴 수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문법의 조동사에서 could have pp를 이해할 수도 있고요. 가정법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It would have been much more bearable if they could have seen just 3 years into the future. 그들이 3년을 내다볼 수만 있었다면 그것은 훨씬 더 참을 만한 것이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다라고 해서 if 다음에 had pp를 써야지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뭐죠? had pp가 아니라 could 또는 would, should도 상관없는데요. 문맥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그 다음에 have pp를 썼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문법적으로 볼 때, 교과서적으로 볼 때는 had pp를 써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원어민들은 could, would, should, have pp를 if 다음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이 때로는 우리 현실과 다른 경우들이 있고요. 이 내용이 그 현실과 다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3년을 뚫고 본다, 미래로. 그래서 into the future, 미래를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3년을 파고 들어간다 해서 미래를 3년 일찍 내다볼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참을만 했었는데, 참을 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전달되죠. it가 무엇인지는 앞뒤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가정법 9번째 if only로 시작해서 if가 없는 부분,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이런 가정의 내용도 완전히 여러분의 현실로 바꿔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if 주어 동사 이렇게 갈 때 if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가정법에서겠죠. 그런데 어떻게 생략되는지 그 원칙과 원리를 모르면, 그리고 그 문장의 내용, 얼마나 무게가 있느냐라는 그것을 모른다면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다음 시간에 if가 생략되는 부분을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